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면서도 정작 합의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의 조선업 장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에서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된 가운데 추가 공사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2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열린 중국 조선업 대응 청문회 소식 디브리핑 순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이곳 시각 23일 문을 연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 개관 소식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사 속 오늘의 의미 있는 사건과 또 인물은 역사 속 오늘에서 짚어보고요.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 헨리 포드 이야기 아메리카 250 순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인터뷰 순서에서는 미국의 해군력 증강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 연구소 국방기술국장의 견해 들으시겠습니다. 또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 한국은 지금에서 만나시고요. 미국 사회의 화제를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열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면서도 정작 합의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그 동맹 세력의 공격이 쿠웨이트와 요르단, 홍해로 확대하면서 미국은 추가 전력 증강에도 나섰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이 매일 협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란은 아직 합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협상하자, 이야기하자고 매일 구걸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매번 합의를 하면 그들은 깨거나 조건을 바꾸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 이란이 치러야 할 대가는 더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의 협상 제의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않는 비핵화된 이란이라면서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 지도부가 있으면 더 쉽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통행료를 요구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 다른 수로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부사령부는 22일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12번째 야간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 목표에는 이란의 해상 전력과 미사일, 드론, 보관시설, 해안 감시시설, 방공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부쉐르, 타브리즈, 우르미아 등 9개 도시가 공격을 받았으며 타브리즈에서 최소 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또 이달 들어 미군이 이란 내 수십 개의 군사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란 항구와 석유 터미널에 대한 봉쇄 재개 이후 상선 9척을 우회시키고 한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군사력도 더욱 증강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 주둔 중인 F-35, F-16 전투기를 추가로 중동에 파견했고 CBS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형 벙커버스터 폭탄 투하가 가능한 B-1 폭격기도 영국 기지를 출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중동에는 미군 5만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 한 곳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의회 의장은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내 어떤 기반 시설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고 이란 외무장관도 우리의 방어 원칙은 눈에는 눈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란과 그 동맹 세력은 미국 공습에 대응한 반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의 미사일 4발과 드론 6기를 요격했으며 인명 및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 3곳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며 쿠웨이트 국방부 대변인 사우드 알오타이비 소장은 국경 지역에서 이란 드론 공격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은 20일 이란의 공중공격 다수를 요격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22일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사우디 국영통신은 사우디 기업 소속 유조선 엔셀리아가 피해 화재가 발생한 선원 전원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후티 반군에 대해 이란의 소가 이 싸움에 끌려들었다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핵협력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 영토 내에서 민간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우디의 자체 우라늄 농축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 유가는 교전 재개 이후 배럴당 약 $20 급등해 브렌트유가 $95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대형 국제 상선들이 해협 통과를 사실상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라크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석유 수출 차질로 $400억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이후 미군 전사자는 18명, 부상자는 482명으로 집계됐으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현재까지 이란전 비용이 $375억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을 겨냥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이란과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응징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김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경우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 대대적인 군사적 응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후티 반군은 이날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해 홍해를 지나던 유조선 엔셀리아호와 레일라호 등 2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 1년 전 미국은 선박을 향해 총격을 가하며 상업과 무역을 방해한 후티 반군을 매우 강력하게 공격했다. 그 이후 그리고 이란과의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후티는 매우 책임있게 행동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5월 후티 반군과 맺은 휴전 협정을 언급한 겁니다. 당시 후티가 홍해와 바블 엘만데브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은 폭격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후티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공격을 감행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 보복 타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젯밤 사우디아라비아 선박 2척을 향해 총격을 가하면서 다시 시작했다며 만약 그들이 이런 짓을 반복한다면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인 만큼 미국은 이란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란과 후티 반군 모두에게 대대적인 군사적 응징이 가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매우 전문적이고 영리하게 행동해온 후티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란이 상선 운항을 방해하기 위해 예멘 후티 반군을 조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후티는 이번 분쟁 내내 비교적 영리하게 처신하며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선박들을 겨냥하면서 이란의 꿰매 빠진 게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홍해 내 선박에 대한 공격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후티가 이란의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태가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매체는 대중교통청을 이용해 사우디 기업 소속 선박인 엔셀리아호가 홍해를 항해하던 중 공격을 받아 선두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 역시 22일 밤
사우디아라비아 알슈카이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7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선박을 타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사무역기구는 인명피해나 환경오염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수도 사나공항을 공격해 이란 항공기의 착륙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법에 따라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21일 홍해 및 바브 엘만데브 해협에 방향하고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우방국 그리고 국제상업해운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후티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항행의 자유와 상업 보호하기 위해 또는 무역 흐름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어떤 고조 행위도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및 예멘 정부와 굳건히 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의회는 22일 중국의 세계 조선업 장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구조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구상이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장기적인 입법 지원과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우종수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가 22일 청문회를 열어 중국의 글로벌 조선업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구조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중국의 세계 조선업 지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문가 3인은 현재 중국이 상업조선과 군함 건조 능력을 동시에 빠르게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전문가인 제임스 김 스팀슨 센터 한국 프로그램 디렉터는 한국과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이 한일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국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디렉터는 그러면서 한국의 마스가 구상이 일본의 유사한 협력 틀보다 합의에서 실행 단계로 더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올해 5월에는 미한 조선협력 이니셔티브 양해각서를 체결해 워싱턴에 조선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디렉터는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중 항만 수수료 부과가 유예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 조치로 얼마든지 유예, 철회될 수 있는 전술적 수단에 의존한 대응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한 항구적 지원책 마련, 수출입은행, 국제개발금융공사 금융 확대, 숙련 기술 인력을 위한 비자 쿼터 확대, 동맹국과의 표준 선박 설계 공유,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매슈 파니올레 박사는 중국 조선업계의 민군 융합 전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업 역량에서 민간과 군사의 이중 용도가 어느 정도냐는 영김 소위원장 질문에 파니올레 박사는 중국 최대 국영조선 기업인 중국 선박 집단이 조선서 한쪽에서는 유조선을 다른 한쪽에서는 구축함을 함께 건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한 곳이 2차 대전 이후 미국 전체 조선업계가 만든 것보다 많은 상선을 매년 건조하고 있으며 이중용도 활용에 기반이 된다고 파니올레 박사는 밝혔습니다. 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인 브렌트 세들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 조선업과 관련 환경 전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세들러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코스코 등 국영해운사를 통해 전 세계 항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코 선단에 공산당원 최소 10,000명이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들러 선임연구원은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운영권을 둘러싼 최근의 미중 갈등, 중국산 항만 크레인의 사이버 보안 위험, 지난해 이란 후티 관련 홍해, 호르무즈 해협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해양 국가 그룹을 G7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으로 조약 동맹이자 조선 강국인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습니다. 김 소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HD 현대,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한일의 지속적 협력으로 조선업의 안보상 중요성을 지탱해 나갈 구체적 방안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제안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소 위원장은 4월 중국에 플리차고 지난달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출석한 하원 외교위 전체 회의에서도 국제 조선업 협력 문제를 직접 질의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오종수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최근 신축한 건물 주변에 조경이 이루어지고 옆 부지에서는 추가 공사가 진행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 부지에서는 버스와 차량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신축한 건물 주변이 크게 달라진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BOA가 지난달 말 촬영된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새로 지은 건물 주변으로 넓은 잔디와 직사각형 형태의 조경이 조성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건물 앞에서 도로까지 이어지는 약 70m 구간에는 잔디가 깔렸고 건물 옆과 뒤편에도 정돈된 형태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건물은 북측 출입구 바로 앞, 과거 한국 기업인 동원 F&B 소유 부지에 자리한 것으로 지난 2024년 완공됐습니다. 4층에서 5층 규모로 기존 공장과 달리 반듯한 외형과 다수의 창문을 갖추고 있어 관리 또는 사무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바로 옆에서는 새로운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위성사진에는 굴착 장비와 함께 덤프트럭 4대가 포착됐는데 집안을 파내는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건물을 신축한 데 이어 주변을 정비하고 추가 공사까지 진행하면서 개성공단 내 자체 운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위성사진에서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번 위성사진에선 개성공단 한국 기업 공장 부지 등에서 12대의 버스와 함께 화물트럭 3대와 승합차로 추정되는 차량 3대가 포착됐습니다.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한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현대자동차 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공단 곳곳에서 버스가 확인된 것은 근로자들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한때 300대에 육박했던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에는 약 110대의 버스만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3월 촬영돼 구글어스를 통해 공개된 에어버스 위성사진에는 여러 공장 앞에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촬영 시점을 고려할 때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경주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은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빨리 재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이렇게 어렵거든 다들이요. 국내 사정이 이래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데 여튼 저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북미 관계가 좋든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빨리 이렇게 저희들은 재개를 되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BOA는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의 무단 사용과 정부 대응, 개성공단 운영 재개 계획 등에 대해 한국통일부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